또 소화 능력. 그리고 이런 거죠. 소화 능력이라는 거 침도 안 나고 위액도 안 나와요. 그쵸? 그러니까 많이 먹을 것인가 아니면 이빨이 없어. 이빨이 없으면 갈아서 줄 것인가 아니면 잘게 썰어 줄 것인가 일반식을 먹을 것인가 또 이제 또 뭐가 있을까? 병. 이 사람은 만성 신부전이야. 또 아니면 당뇨야. 그 다음에 이제 또 고혈압 환자야. 이럴 때는 식이를 다 다르게 해줘야 되죠. 그래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이 사람 가니까 생활보호 대상자야. 그리고 음식이 좋은 게 나올 수 없죠. 그래서 질병 등을 고려해 음식을 선택합니다. 대상자에게 맞는 식사 방법. 뭐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한 식사 방법이라면 갈아서 줄 건가, 삶아서 줄 건가, 아니면 그냥 일반차를 먹을 것인가. 속도, 음식의 온도. 보통 음식의 온도는 자기 체온 정도로 콧줄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려와요. 즐겁고 편안한 식사가 되도록 한다. 식사 전에 대상자를 위한 먼저 비누로 손을 씻어야 된다. 그래서 선생님이 방문 요양을 할 때 그 집에 들어간다. 먼저 손을 씻어요. 네? 그 사람을 만날 때는 예의입니다. 그래서 주변 환경을 청결히 정리한다. 식사하기 전에는 정리정돈이 돼 있어요. 그렇죠? 식사를 하는 모든 과정에서 대상자에 대한 주의를 소홀히 하지 않는다. 살해. 면화곤란이 많이 오니까 살해. 또 구토. 청색증은 뭡니까? 기관지로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닿는 기관지에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입술이 파래지죠. 막히거나 이런 거. 가래도 있고 뭐 청색증이 많아요. 그 어르신들은 입술이 푸르는 애, 온몸이 푸르는 산소 공급이 안 되는 애가 혈액 속에. 그래서 있는지 주의 깊게 관찰하고 대처한다. 대상자를 존중하라. 존중. 인간의 존엄을 가지고 요구를 최대한 반영한다. 근데 이거는 제일 중요한 건 하이라이트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거는 하게끔. 네? 젓가락질을 못해? 포크를 주니까 해. 포크를 못해? 손으로 집어먹는 음식을 만들어줘야 침에서 나오셨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고. 노인 영양 상태 관찰. 대상자의 영양 상태를 관찰하여 대상자의 건강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줘야겠죠. 영양 부족. 오심은 느글느글한 거. 임산부가 입덧할 때 느글느글한 거 있잖아요. 그게 오심입니다. 오심 한자인데 연화장애는 그 옆에 넣었으면 삼킴장애랑 똑같아요. 삼키는 걸 장애가 왔다. 네, 기관지에 대한 문제죠. 기관지로 넘어가고 그리고 이제 꿀꺽 더군다나 삼킴장애가 고장이 나는 거는 반신불수. 네? 그쵸? 반은 삼키고 반은 이게 작동이 안 돼. 네? 보통 뇌 졸중에서 마비가 온다면 여기가 마비가 왔다 이러면 그래서 입안에 있는 음식이 어디에 가 있나 뭐 이런 걸 봐야 된다는 거. 영양 부족의 위험 요인으로서 너무 적은 식사예요. 그렇죠? 골고루 먹어야 되니까. 영양적으로 불균형된 식사. 제일 싫어하는 게 침에서 배우셨어요. 약물 사용. 약물을 사용하다 보면은 그래서 선생님이 맨 처음에 보는 게 뭐야? 입 천정. 입안에 상처가 있는지를 보고 약물의 부작용이 뭔가. 그래서 선생님이 저기 코로나나 항바이러스 때를 먹고 있지만 보통 감기 걸리면 단맛이 없어요. 항생제가 단맛을 잃게 해요. 네, 그래서 약물 사용, 또 고령이냐, 급성 또는 만성질환이냐, 사회적 고립. 강원도 꼴짝이 1시간 거리에 혼자 사는 어르신이 사회적으로 고립되니까 뭐예요? 무슨 뭐 골고루 먹겠어요? 그래서 뭐예요? 김치 쪼가리나 씻어갖고 밥하고 먹는다. 이거는 영양 불균형이 온다. 그 다음에 빈곤. 그 집안이 빈곤해. 뭐 생활보호 다 그런 건 아닌다만 생활보호 대상자가 한 달에 50몇만 원 받고 있어. 그거 갖고 웰빙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거는 선생님들이 저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역사회에 나가서 방문 요양을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지역사회에 음식을 주는 자원을 알아보시는 게 좋아요. 네? 그러면 어디서 와? 뭐 적십자도 있겠고 뭐 동사무소 뭐 이런 데 많아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성당에서도 그런 게 있거든요. 식사를 그거를 알아갖고 연결해 주는 것도 여러분의 역할이 아닌가. 뭐 사회복지사가 하는 것보다 그러면 선생님이 좀 너무 뭐 음식 만들 거리가 없어 돈이 없어서 이런 연결을 해주면 골고루 답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밥맛이 있어? 밥맛 너무 많이 먹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저는 안 먹는 사람이 많습니다. 알코올 중독, 알코올만 먹게 되죠. 네? 알코올만 먹게 되면 고지혈증이나 이런 게 많이 늘어나고 이것도 알코올성 치매가 되고 인지장애. 그래서 인지장애에서 배운 게 있잖아 선생님들. 뭐 있어요? 과식. 인지가 낮으니까 너무 많이 먹어 밥을. 그 다음에 거식, 입을 꽉 다물어. 아니면 음식이 아닌 이식을 이렇게 먹는, 그죠? 아무거나 주워 먹는 거. 또 식욕부진. 아까도 얘기했어요. 식욕부진, 약물을 먹어서 식욕부진이 올 수 있고. 오식. 나중에 끝자락에는 연화장애가 있다. 그쵸? 삼키림이 잘 안 돼.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요. 1시간 정도 먹는 분도 있어요. 예. 근데 그거를 또 요양보호사가 한 명만 맡아서 보니까 옆에 뭐 만약에 선생님들이 방문 요양은 혼자서 하지만 시설에서는 혼자서 몇 명을 봐야 되니까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양 부족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체중이 점점 떨어져. 이건 안 먹었다는 증거고. 그러니까 힘이 없지. 신체 기능이 저하됩니다. 마르고 약해 보인다. 대변 양상. 대변 양상이 뭐야? 선생님 잘 먹어야 대변이 잘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항문 수술을 하러 가니까 항문 수술 했어요. 저는 54세인가. 왜냐하면 이렇게 앉아 있으면 직장 정맥류가 온다 그랬어.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거 때문에 저도 이렇게 돼 있었어. 정맥이 늘어나 있었어. 의사가 막 뭐라고 그랬어. 제가 사이코 드라마를 공부를 하러 갔는데 앉아서 드라마를 하는데 제가 옛날에 멋을 부렸어. 그냥 백바지를 입고 갔는데 나무이는 같이 영국계는 영국 전공인데 남자 선생님 그때 52살인가 선생님 렌스예요? 그래. 아이씨 늙은 나이 무슨 렌스가 아니야. 피 봐요 그래. 그게 터져갖고 피가 흐르는 거야. 앉아있어. 이렇게 바닥에 앉아서 사이코 드라마를 하거든요. 터졌는데 의사가 그랬거든. 수술하러. 그래서 수술을 하러 사당동에 대한병원을 많이 거기는 서울대 출신이 거기 원장인데 하루에 70명을 한대. 항문 수술을. 근데 내 방에 처녀들이 4명이야. 그리고 나보다 한 살 위에 동이랑 동생이랑 나랑 누워 있었는데 얘네들은 왜 그럴까? 항문 수술하러 갔어. 젊은 애들. 다이어트해서 그래. 다이어트를 하면 대변이 안 나오면 치질이 걸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이어트 하지 말고 잘 먹어야 돼.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대변이 잘 나오려면 잘 먹어야 돼. 변비가 걸리지 않게. 대변 양상의 변화. 그쵸? 선생님 안 먹으면 대변이 나오겠어? 안 나오고. 그럼 변비가 오고. 피로해져. 피로한다는 건 잘 먹어야 선생님. 잘 먹어야 선생님이 어떻게 이기는 거지. 기운이 차려야지. 그 다음에 선생님 그런 거 있잖아. 월드비전에 보면 애들이 눈을 감고 못 먹어갖고 무감독이지. 무감독. 무등이 보이겠어? 예, 그런 거. 인지 수준이 변하는. 기억력이 없죠. 못 먹는데. 근데 영양 상태가 불량이 돼갖고 인지가 떨어지는 경우 되게 많죠. 1억 6천 몇만 명이 밥을 못 먹는 애들이. 얼마나 불쌍해요. 상처 회복 지역. 저도 그 누구야 그 여자가 누구더라. 이따 생각나면 얘기해줄게. 그 책을 지은 사람, 그 외국인하고 생각이 안 나지. 그 유명한 작가입니다. 여행 작가 아시죠? 한비아. 이게 생각이 안 난다니까. 한비아가 쓴 책을 한번 읽어봤어요. 5권 속에 너무 아프리카를 다니면서 느꼈던 게 너무 가난하다. 그래서 1년에 뭐 1달러, 2달러를 주면은 공부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없어서 공부를 못한다. 너무 열악한 환경이죠. 상처 회복이 지연되죠. 잘 먹어야. 근데 근육질을 하는 거는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잘 먹어야 상처가 빨리 낫죠. 그 다음에 탈수 등이 있다. 탈수. 여기서 얘기하는 게 탈수가 되면 죽음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 나이가 65세 이상이면 물을 잘 갈증 반응이 저하돼서 물을 안 먹기 때문에
이 혈액 속이 50%의 물이 없대.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면 설사를 난다. 혈수가 20-30%에 죽는 거지. 애들은 70-80%. 그러니까 물을 제때 잘 먹어야 돼. 우리 선생님, 김민정 선생님도 물도 많이 드세요. 예. 식사 관찰에서는 대상자의 음식 섭취에 관한 정보뿐 아니라 환경이 뭐야? 어려운 환경이냐? 생활고 대상자냐 아니냐? 뭐 잘 사냐? 사회, 경제, 상태, 문화적 배경 등 다양한 측면을 관찰해라. 제가 이제 조선어를 마감을 하기 3년 전부터 다문화 가정이나 외국인 노동자들 얘기를 받을 때 느낀 게 그 집을 방문합니다. 그 집을 방문하면 음식이 달라요. 아기를 낳고 간 음식이 한국하고 다르죠. 우리는 반찬이 많잖아요. 네. 근데 외국 아프리카 내가 이제 파티만 하는 애를 통해서 그 집을 방문했을 때 뭐 나를 준다고 밥을 하는데 나는 이제 주먹밥이랑 김치하고 이렇게 가지고 와서 내 거는 갖고 와서 걱정하지 마 이랬는데 그릇 하나에 뭐 이렇게 뭐 밥에다가 막 비볐어. 그거 스파게티인가? 그거를 비벼서 와서 너는 먹어. 나는 갖고 왔으니까. 난 그런 것도 싫어하거든.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내가 웃으면서 아니 파티마 그 음식이 그 영양이 되냐 이러니까 한국 문화는 반찬 가지수가 많지만 우리는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건강하다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문화가 다른 거죠. 음식의 문화가. 우리나라는 미역국 안 먹는데 소주를 먹지. 네, 저기 울릉도에서 아기를 낳으러 왔는데 아기를 낳은 게 아니라 딸이 시집을 왔는데 엄마가 결혼할 때도 문화가 같아. 이 배멀미가 너무 울릉도에만 사는 거야. 근데 할 수 없이 아기를 낳는다니까 그냥 그 멀미를 무릅쓰고 왔다 그래. 근데 그 집은 보니까 우리는 선생님 여기 울릉도 사시는 분 안 계시죠? 미리 아기를 낳는다 이러면 그 꽁치 있잖아. 꽁치를 말라갖고 가른대. 그러니까 그러면 단백질이잖아요. 거기다가 미역국을 끓인대. 그래서 문화가 이렇게 다르구나. 나보고 먹으라고 보라는데 나는 못 먹겠더라고. 알아서 하세요. 힘내세요.